네, 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 양산을 시작한 이 기업. 근데 주가는 반토막, 당장 사모으세요. 단숨에 급등할 겁니다. 라는 주제로 건프로의 대박 주죠. 이 주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겸 구독자분들께 축하 인사도 드릴 겸 그동안 추천했던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 정말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제가 가장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유니온이라는 종목이었고요. 어떤 내용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인지 1차 목표가로 얼마를 잡았는지 다 설명을 드렸죠. 심지어 이 구간까지 기다리기 힘들거나 조금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까지만 보시면 된다. 설명을 제가 월요일부터 드렸고 이렇게 증거가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어떻게 됐냐? 제가 이쪽 자리 6,000원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9일 수요일 고가 기준으로 7,350원까지 상승이 나와주면서 우리가 1차 목표가를 달성하고 20% 넘는 수익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대박주도 이거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오면 나왔지 덜 나오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 꼭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한 분도 빠짐없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또 관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미국이 관세를 올리겠다, 유예하겠다, 유예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국가별로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다시 측정하겠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건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이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당연히 수익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번 연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원래는 1.5%로 예상을 했다가 이제는 더 낮췄어요. 하향 조정을 해서 이게 0%대로 보고 있는데 올해는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전망을 한 거죠.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거나 당장의 성장률, 당장의 전망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흐름으로 가게 됐을 때 투자자들의 시선은 어디로 가냐? 미래 먹거리로 시선을 돌립니다. 단기적인 차익 실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이 있는 섹터가 부각을 받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당장 돈 벌기가 힘드니까 미래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기업이라고 해서 투자자들이랑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은데 특히나 첨단 산업 기업들이 급성장하는 때가 요즘처럼 경제 시장이 위축이 되거나 수출이 어렵거나 이런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세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수출이 잘 된다면 물건을 만드는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다양한 수출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해준다든지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이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단기적인 수출보다는 미래를 위한 연구나 개발 쪽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AI 기술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점유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D램 반도체, 대표적으로 HBM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강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를 결합한 기술, 이게 요즘 말하는 유리기판이에요. 우선 유리기판은 원래 디스플레이에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범용성을 키워서 AI 반도체 산업에 접목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AI와 고성능 컴퓨터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니까 기존에 있는 이 플라스틱 기판으로는 한계를 느낀 거죠. 이런 발전된 기술들이 플라스틱으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유리기판으로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자라는 생각인 거죠. 유리기판은 열 전도율도 뛰어나고 발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량은 기존 대비 무려 8배나 많고요. 동시에 전력 소비는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꿈의 기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기술이 있는, 반도체 기술이 있는 삼성이라든지 SK, LG를 필두로 현재 유리기판을 개발하고 있어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올해부터 정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자, 과거에도 보시면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나 수출 위기에 놓였을 때마다 첨단 산업들이 올라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97년에 IMF가 있었죠. 아시아 금융 위기가 있었고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일시적으로 약화가 됐었어요.
이때 GDP가 마이너스 5%, 역성장하는 GDP가 나왔었는데 이때 주목받은 기술이 바로 D램 반도체입니다. 당시에 삼성전자와 현대전자, 지금은 SK 하이닉스죠. 이 두 기업을 필두로 세계 D램 시장을 우리나라가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돈을 벌기가 힘드니까 미래에 투자하는 선택을 한 건데 이 선택으로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고 이런 결과값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위기가 찾아온다면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2008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는데 이때 조선과 자동차 기업의 수출 타격이 엄청나게 컸었죠. 전년 대비해서 수출이 무려 13.9%가 급감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자동차 한 대, 두 대 더 파는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잘 아시는 스마트폰 양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기술도 우리나라가 독점하기 시작했고요. 삼성이랑 LG가 이 디스플레이 전 세계 1, 2등을 놓고 다툰 게 글로벌 금융위기 바로 다음부터예요. IMF뿐만 아니라 이때도 그렇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했고 그 결과로 첨단 산업이 발전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2020년도는 뭡니까? 코로나 팬데믹이죠. 코로나 때는 역시 바이오 쪽이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백신, 진단키트, 치료제, 각종 바이오 기술 이때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어찌됐건 이렇게 시장에 위기가 찾아올 때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와 기대감, 그리고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술력 또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주력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AI 시장에 맞는 첨단 기술력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고요. 불확실한 관세 문제로 인해서 시장이 얼어붙은 이 타이밍이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기 때마다 벼락부자 된 사람들이 엄청 나왔었잖아요. 이럴 때 돈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보시면 지난달 26일에 SKC의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박원철 대표가 세계 최초 유리기판 양산 라인인 조지아 1공장은 적기 양산을 목표로 시운전 중이다 라고 했고요. 고성능 컴퓨팅, AI 서버, 고주파 무선 통신 이런 사업들을 하는 다수의 글로벌 톱티어,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고객사를 확보하고 밸류체인 내의 다양한 기업들과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양산 준비를 마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고객사만 확보가 된다면 물량을 마구마구 생산한다라는 거예요. 삼성도 마찬가지로 준비는 다 끝내놨어요. 삼성전기는 유리기판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죠. 지난달 19일에 주주총회가 열렸었는데 유리기판은 결국 AI와 서버 분야에 사용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삼성전기는 이미 이 분야의 유기기판을 양산 중이어서 기존 고객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유기기판을 공급하고 있는 고객사들에게 유리기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경쟁사들보다 고객 확보를 빠르게 하면서 유리기판의 양산 역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빠른 시기에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G도 마찬가지죠. LG이노텍도 적극적으로 유리기판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4월 8일 이번 주 기사인데 구미의 시생산 라인을 구축하게 됐고요. 이를 위해서 유리기판 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발주를 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유리기판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을 굉장히 잘 봐야 합니다. 후부장 기업들을 특히 정말로 잘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유리기판에서 핵심 과제로 불리고 있는 게 바로 TGV라는 기술이에요. 유리의 구멍을 뚫어서 신호를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반도체와 유리기판을 연결시키는 아주 미세 공정이에요. 그래서 이 공정을 핵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대기업들의 입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장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주요 장비는 TGV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권프로의 대박주는 TGV 장비를 SK 자회사인 앱솔릭스에 납품을 한 기업이고요. 여기서 끝이면 대박주가 아니겠죠. 유리기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비밀병기도 개발을 했습니다.
레이저 공법을 개발을 하면서 더 정확한 TGV 공정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SK뿐만 아니라 삼성이나 LG에게도 TGV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HBM으로 치면 한미반도체가 있겠죠. 유리기판의 한미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권프로의 대박주,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이 종목의 차트 분석과 매매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박주는 바로 필옵틱스입니다. 현재가 32,250원, 1차 목표가는 37,000원으로 잡았고요. 우선 필옵틱스는 앱솔릭스에게 TGV 장비를 공급한 기업이고요. 장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리기판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반도체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가장 핵심 공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필옵틱스는 국내 최초로 이 TGV 장비를 개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로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펄스 레이저를 활용한 유리기판 절단 장비, 이것을 상용화하면서 유리가 깨지기 쉽잖아요. 이 깨지기 쉬운 유리기판을 개별 칩으로 정밀 가공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해 SK와 엔비디아의 협업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앱솔릭스에게 이 TGV 장비를 공급하는 필옵틱스가 상당히 주목을 받겠죠. 이 필옵틱스의 기술이 엔비디아 반도체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큰 호재죠. 올해 나온 이슈 중에서 감히 최고의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필옵틱스의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쭉 떨어지는 흐름이었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렇게 반등하는 상승할 것 같은 모습이 나오니까 추가 매수가 됐건 추격 매수가 됐건 매수를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이렇게 흐름이 꺾이는 경험들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시총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종목들은 이 꺾이는 폭이 엄청 크게 나오고 그러는데 필옵틱스는 그러지 않고 상승하는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반등 나오기 직전을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죽어 있죠. 상당히 많이 털린 상태였는데 반등 나오기 직전의 거래량 이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죽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 주가가 계속 어디를 지지했냐면 이 검정색 선 121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종가를 보시면요. 종가가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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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가. 이런 식으로 종가가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 나온 윗꼬리가 앞에 있는 장대 음봉과 여기 나온 음봉을 소화를 해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매도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캔들이고 동시에 거래량이 없는데도 주가가 올라왔고 그 이후에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세가 아주 강한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등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같은 흐름이 몇 번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크게 반등을 시켜주고 주가가 크게 눌린 다음에 다시 크게 올라가면서 이런 상승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 유리기판 쪽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 흐름이 나올 때는 이렇게 꾸준하게 큰 상승 파등이 나와주고 반대로 하락이 나올 때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이게 첨단 산업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번에도 큰 상승 이후에 큰 하락이 나왔고 또 장기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탄핵이라는 악재도 소멸이 됐고 관세도 유예가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해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증시 악재들이 하나둘씩 해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 중순부터는 외국인의 자금이 크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4월 15일에 세금 마감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후로는 현금의 유동성 확보가 굉장히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상승을 시작하는 초입 자리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고요. 다음으로 필옵틱스의 주봉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봉으로 보셔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죠. 근데 주가는 빠지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많이 털렸는데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는 자리가 나온다면
여기서부터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실제로도 반등이 나와준다면 계속해서 탄력을 받아서 주가가 우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자리인데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쭉 빠졌어요. 이쪽 자리는 사실상 거래량이 죽은 거예요. 없어요. 없는데 여기서 주가가 쭉 빠지다가 거래량이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큰 게 하나 나오죠. 이게 변곡의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때부터 갭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이런 흐름을 지금 또 한번 보여주고 있어서 만들어주고 있어서 저는 필옵틱스가 감히 신고점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필옵틱스 1차 목표가는 37,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37,000원 자리가 이쪽 앞에 있는 지지선 자리예요. 주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가 되다가 이 구간이 깨지면서 과대 낙폭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쪽까지 터치를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원금, 본전을 찾으려는 본전 매매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1차 목표가를 37,000원으로 잡았으니까요. 다들 건프로의 대박주 필옵틱스를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종목 외에도 관세 이슈라던가 이 탄핵 이슈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면서 이렇게 저점에 눌려있는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특징이 4월부터는 주가를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경향이 있고 보통 6월, 7월에 주가가 최고가에 가까워지는 주가 상승을 보여준다는 건데요. 과거에 에코프로가 그랬고 삼성전자도 그랬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지만 시총이 큰 우량주들도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와줬고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더 큰 상승이 나와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이 가장 싼 가격에 많은 물량을 안전하게 모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모시고 이런 종목들과 정보들 그리고 저만의 매매 전략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주식 공부방을 만들게 됐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무료고요.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어디서도 못 봤던 정보인데 정말 들어오길 잘했다 하실 겁니다. 4월부터 7월까지만 운영할 예정이고요. 7월에 다 같이 수익 보고 아름답게 이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딱 100명까지만 소수 정예로 운영하도록 할 거고 그 이후에는 추가 인원 모집을 전혀 일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슈연구소 주식 공부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창에 제가 링크를 걸어두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